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특파원이 남긴 한마디가 전 세계에 공유되며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는 본인의 트위터에 최근 한국에서 택시를 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자 택시 기사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쓰고 다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라 비커 기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지내고 있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상황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영국에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택시기사의 행동에 적지 않게 놀란 것입니다. 로라 기자는 기사에게 외국인도 이제 마스크를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대답하자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에서 내릴 수 없다는 반농담의 말을 건네며 한국의 분위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트윗에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현재 의료진조차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며 마스크는 사용기한 10년이 지난 것도 간신히 구해서 활용하는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건네주니 놀랄만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N95 마스크를 사려면 수십 파운드를 주더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검색 혹은 유튜브 트렌드 등을 보면 집에서 스카프를 활용하거나 천으로 마스크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국가가 마스크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나 관련 의료 장비가 매우 귀중한 가운데 로라 비커 기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교민 및 유학생들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이 마스크나 기타 용품도 풍부한 데다가 의료비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해외 체류자 사이에서는 해열제를 먹어서라도 한국에 입국하자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테스트 키트를 무료 배포하겠다는 손정희 회장이 자국 반발로 전량 뉴욕에 기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마스크 100만 장을 일본에 기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손정희 회장을 비난하던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애국자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일본엔 겨우 면 마스크만 배급이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서야 마스크 등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익 언론인 상케이조차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조명하며 한국의 상황 대처 능력은 놀랍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만간 한국의 테스트 키트 등의 의료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M과 같은 자국 기업에 엄포를 놓으며 마스크를 타국에 수출했다가는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다국적 기업인 3M은 즉각 반발했고 미국과 국경을 사이에 놓은 캐나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은 마스크 앞에 우방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 최우선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 의료진은 마스크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간호사 등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개인 SNS에 카메라를 켜고 마스크 기부 등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택시를 타도 기사가 마스크를 챙겨준다는 영국 기자의 트위터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만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 있다며 자신의 국가가 봉쇄되기 전에 한국에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모습과 한국이 대비되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120여 개국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본 최대의 명절인 오봉은 양력 8월 15일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쇼 가치와 함께 귀성 인파와 휴가 행렬로 장관을 이루는 기간들입니다. 지역마다 축제도 많이 열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의 영혼을 맞는 풍습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봉 기간을 맞이해서 각 현마다 귀성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재생산까지 나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투 여행 캠페인으로 여행을 많이 가라고 하면서 또 귀성은 하지 말라니 도대체 뭐 어쩌라는 말이냐 라는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아베 정부의 헷갈리는 발언과 분노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사회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PCR 검사를 하면 할수록 최종 판정자는 늘어나고 전파 경로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본 전역에 집단 전파 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일본 최대 명절 오봉을 맞이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투 여행 캠페인으로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엉터리 정책을 세운 아베 정부가 갑자기 귀성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오봉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여행은 가도 되지만 귀성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이 추석 기간 동안 귀성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같은 환경에서 밥을 먹다 보면 어린이나 노인네들에게 CL9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해서 고향에 가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재생상이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느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귀성에서 부모와 일가 친척들과 함께 밥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귀성 자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의 전날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일부 현해 귀성 자제 요청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고투 여행 캠페인에 대해서는 관광업계가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성 자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은 다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니시무라는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다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아가씨들은 집에서 수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최종 발표를 하겠다 라고 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베는 지금 일본은 일진일퇴의 상황이다. 검사 태세를 강화하겠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추진하겠다 라는 뻔한 소리를 또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이런 엉뚱한 소리에는 아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부 현해 지사들은 귀성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만류했고 특히 도쿄에서 귀성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민들은 여름 휴가나 추석 귀성 때 고령의 가족이 있는 고향의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지금까지 CL9 최종 판정자가 1,600여 명을 넘어서 5일부터 일부 음식점 등의 휴업이나 노동시간 단축 영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아이치현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스기모토 다스이 후쿠이현 지사는 현청에서 도쿄에서 고향으로 귀성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마스크 없이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할 때이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최근 들어서 외부에서 체류하거나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CL9 전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지사는 이런 귀성 자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3일 회견을 열어서 추석 기간 동안 친가가 있는 귀성은 신중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요청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귀성하는 것까지 관공서나 행정부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조심한 것처럼 특별히 유의를 하면 된다. 만약에 아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귀성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고투 캠페인부터 그만둬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아베 정부가 고투 여행 캠페인을 하면서 귀성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은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복을 빌어야 하지만 일본의 현재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CL9 최종 판정자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전파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와 일부 현에서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부 음식점에 대한 영업 자제와 휴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캠페인을 정책으로 실시한 아베 정부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기 갈수록 일본 내부에서 자중질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먼저 취소합니다라고 손을 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서로 멱살잡이로 해결해야 할 판입니다. 아베는 오늘 동일본 대지진 발생 9주년 추모 행사에서 7월부터 9월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부응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현재까지도 줄곧 대회 강행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상황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아베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일본에게는 악몽의 2020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지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의 오늘자 칼럼에서는 올림픽 취소로 일본 경제의 침몰은 시작되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도쿄올림픽마저 취소가 된다면 일본 경제는 더블 핵펀치를 맞아서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리 요시로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도쿄올림픽은 무조건 차질 없이 진행한다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IOC 딕 파운드 위원은 5월에는 도쿄올림픽의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이 감당할 수 있다면 1년 연기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부터 일본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의 2020년도에 개최만 되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로 2020년 10월로 연기했으면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즉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바로 무관중 경기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 뉴욕타임즈의 특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무관중 경기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다카하시 하루요기 도쿄올림픽 집행위원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취소하거나 무관중 경기를 하면 일본에 끼치는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다. 미국과 유럽의 스포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년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에서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자중질환의 혼란 상황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미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의견이 갈라져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악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번지고 있고 일본도 아직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덮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회는 아예 물 건너 갔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강행을 한다면 예상되는 혼란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방사능 올림픽까지 겹치면 도쿄의 공항은 출국 러시로 아비 규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당연히 취소 대신에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연기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약 750억 달러, 89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SMBC 니코증권이 분석 예상했었는데요. 물론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다면 손실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을 2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예선전을 다시 해야 하고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끼어서 쉽지 않은 흥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 진행상의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IOC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도쿄에서 삿포로로 변경할 정도로 IOC의 권한은 독점적입니다. 전 세계 경기 단체 관계자들과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IOC가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 장애에 빠져버린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식의 불협화음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